사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은 복잡했다. 총무과 선배들의 말은 일견 타당해 보였지만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사나를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 우리 재성모직 직원이 그러면 쓰나. 애사심 좀 가져야지. 우리 옷 입고 다녀야지. 최소한 회사 제품은 입어야 할 거 아냐. 그 선배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애사심이라는 말이 그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경제적인 현실은 그가 마음껏 회사를 대표하는 옷을 입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양복 한 벌에 13만 원. 그게 그의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떠올리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렇죠. 사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는 총무과 선배들이 서로 웃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 얹어진 부담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양복 한 벌이 13만 원이라니. 한 달 월급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 월세 내고 교통비, 밥 사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사나는 멍하니 사무실 한켠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가 느낀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애사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였다. 그가 마음속으로 느꼈던 현실적인 거리감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그의 능력과 상황을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외근을 마치고 돌아온 사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쩌면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다. 조금씩 익숙해져야지. 사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일단 내일은 회사 제품이라도 한번 입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가 고민하는 동안 선배들은 이미 그에게 또 다른 실무를 던져주고 있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조금씩 회사라는 조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사나의 첫 직장 생활은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다. 구내식당 한켠에서 열린 회사 제품 할인 판매 행사. 그곳에서 양복 한 벌을 샀다. 정가의 절반 가격이라지만 여전히 그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었다.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겉으론 멀쩡한 양복을 입었지만 속은 텅 빈 지갑이 진실이었다. 그날 저녁 선배들이 사나를 불렀다. 야, 오늘 너 양복 샀다며? 사회인이 된 기념으로 한잔하자. 사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은 회사 근처의 스탠드바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 7080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선배들은 사나에게 맥주잔을 채워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첫 월급으로 넥타이 하나 사고 끝났어. 돈? 시간 지나면 따라와. 그 전에 사람하고 자리부터 익혀. 그게 먼저야. 사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었다. 씁쓸한 현실과 따뜻한 위로가 맥주처럼 넘실거렸다. 선배들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사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사나는 선배들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복사기 앞에서 마주치면 자연스레 인사를 주고받고 점심시간엔 같이 식당 줄에 서기도 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사나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야, 일은 눈치가 반이야. 시키기 전에 움직이면 좋아 보이고 먼저 나서면 또 튄다고 뭐라 해. 회사는 실력만으로 안 돌아가. 아부도 실력이야. 그래야 오래 버텨. 사나는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조심스레 행동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갔다.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 작은 습관들이 그에게 회사라는 사회에 들어왔다는 신호처럼 다가왔다. 누군가는 그저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사나에게는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자신이 회사라는 커다란 조직 속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그의 존재감을 점차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었다. 그래, 조금씩, 차근차근 사나는 그렇게 다짐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사나는 버스를 타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새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무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애사심이란 이름으로 옷 한 벌에 한 달치 월급을 전부 쓰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벌리지가 않는 일은 그에게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가끔씩 선배들이 지시하는 대로 커피를 타고 눈치를 보며 일을 하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력해졌다. 그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저축도 못하고 겨울 코트 하나 못 살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있지? 그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이러다가는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사나는 고개를 들어 퇴근길의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 아래에서 그 건물은 마치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저 안에 아직 자신과 같은 신입사원들이 남아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를 움찔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과 같거나 더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버스가 도착했다. 사나는 무겁게 발을 옮기며 버스에 올라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남았다. 그것은 어쩌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예감이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울림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갈망 같았다. 어쩌면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수연은 매일같이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의 끝, 셔터를 내리고 사무실을 비운 듯 보이는 순간에도 그녀에게는 끝나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입사 초에는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다. 누군가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꿈꾸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퇴근길,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마른 사나와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와 연락이 끊기고 난 후 수연은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에 치여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시간이 부족해졌다. 그와 함께 걷던 가을날의 길도, 퇴근 후 함께 나누던 이야기도 점차 멀어져 갔다. 미정과의 대화에서도 수연은 한숨을 쉬며 현실을 털어놓았다. 좋은 직장, 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수연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끝나지 않았다. 셔터가 내려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들은 퇴근 후 여유를 즐기며 집에 돌아가지만 수연은 계속해서 사무실에 남아 마감을 맞추고 실수를 찾고 고객의 요청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면 하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고단함이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직장이었나?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전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질문이 문득 떠오른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그녀는 점차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 길을 걸어왔고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이 끝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수연은 이제 자신도 그 해답을 찾고 싶었다. 지금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다. 수연은 은행 창구 뒤에서 일하면서 때때로 자판기 사업을 하는 고객들을 만났다. 그들은 가끔씩 큰 동전 한 자루를 던져놓으며 이거 지폐로 바꿔줄 수 있나? 라고 물어보곤 했다. 그때마다 수연은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동전 세는 게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니. 한참을 주판처럼 동전을 세고 있으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보며 좀 빨리 해주지 않나요? 라고 불평을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더욱더 마음이 급해졌다.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연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내 쏟아지는 시선과 불평은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손님의 짜증은 차츰 늘어나고 수연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더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손끝은 더 뻣뻣해졌다.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동전 하나 세는 데에도 그만큼 시간과 정신을 소모해야 했고 그 작은 일들이 이어질 때마다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동전을 던져놓는 간단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건 편리함이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그녀는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챙겨야 하는 현실이 수연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다. 가끔은 동전 하나 세는 일에도 마음이 지쳐갔다. 그 무게감이 점점 더 커져가며 수연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다. 어느 날 사나는 롯데백화점에 납품할 의류를 실은 트럭에 동승했다가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전기사가 무심한 듯 물었다. 사나씨, 분당 신도시 분양 시작한 거 알아? 시간도 남는데 구경이나 하고 갈까? 사나는 피곤한 몸을 기대어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커피나 한 잔 얻어 마시자는 마음이었다. 분양 사무실은 한창 붐비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면도 앞에 모여들어 평수를 따지고 금액표를 손에 들고 두 눈을 반짝였다. 사나도 무심코 받아든 팸플릿을 들여다보다가 멈칫했다. 분양가 9,200만 원부터. 그 숫자는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 가로막힌 현실. 사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계산을 해봤다. 월급 13만 원, 저축을 한다 해도 아무리 아껴 써도 몇 년이 아니라 평생을 모아도 어림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방금 전까지는 양복을 입고 의류를 납품하며 뿌듯했던 하루였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 앞에 한없이 작아졌다. 그는 조용히 분양 사무실을 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차 안에서는 말이 없었다.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며 라디오를 틀었고 사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늘어선 신도시의 풍경이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이 세상에서 내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집 하나 사려면 평생을 바쳐야 한다고 사나는 회사 근처 허름한 분식집에 앉아 라면, 국물을 젓다가 말없이 중얼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동기 상철이 눈치를 보며 말을 건넸다. 야, 갑자기 왜 그래? 아까 분당 분양가 보고 왔어. 9천이 넘더라. 내 월급으론 어림도 없지.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말한다고 바뀌는 게 없으니 그냥 웃으며 넘겼을 뿐이다. 사나는 그런 위로조차 지쳤다. 그날 밤 자취방 형광등 아래에서 사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연이라도 있었으면 언제부터였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이름이 문득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판매과 모두가 모여 술을 마신다. 포장마차 안은 시끌벅적했다. 소주병이 몇 병째 비워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한잔해요. 김사나 씨. 막내가 내 잔을 채우며 웃었다. 오늘 꼼장어가 끝내주네. 이게 술을 부르잖아. 누군가 소리치자 다들 웃음이 터졌다. 소주는 여전히 쓰지만 묘하게 잘도 넘어갔다. 옆자리에 앉은 병옥이의 눈이 풀려 있었다. 그녀가 잔을 내밀며 살짝 웃는다. 사나 씨, 오늘 좀 멋져 보여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병옥이의 잔을 받아들었다. 그래? 너도 오늘 평소보다 예쁘네. 술기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다. 자리가 파하고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몸을 가누며 일어났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대로는 집까지 못 가겠는데. 갈짓자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도로 위에서 몇 번이나 멈췄다. 차들이 요리조리 피해 지나갔고 나는 가까운 작은엄마 집을 떠올렸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듯 안으로 들어섰다. 어휴, 이게 무슨 꼴이야? 너 또 술 퍼마신 거지? 작은엄마의 잔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갈게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마루 바닥에 이불도 없이 누워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병옥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르게 어제와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살짝 웃는 얼굴. 어색하지 않은 듯 의미심장한 듯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병옥이 먼저 말을 건넸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덕분에 작은엄마 집에서 잘 잤어. 근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병옥이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기억 안 나는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건가? 아니면 내가 술에 취해 이상하게 보였나? 병옥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 속엔 장난기보다 묘한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사내 연애라니 생각만 해도 부담이다. 이곳은 유리벽처럼 시선이 가득한 곳이고 소문은 언제나 발보다 빠르다. 양다리를 걸치건 세다리를 걸치건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들키는 순간 둘 중 하나는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애써 병옥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일부러 바쁘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나 먼저 매장 내려갈게.
오전 물류 들어온다더라. 병욱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괜히 엮이지 말자. 마음은 접어. 일이나 하자. 그렇게 또 하루 마음에 불씨 하나 품은 채 매장으로 향했다. 사나이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